초급매물입니다. 그 양옆에 신설동역이라는 세개 노선과 제기동역에는 동부선 경전철까지 들어온다는 호재파트 주변에 진짜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요. 사립초등학교로 유명한 대광 초중고 이 학군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 5, 6구역은 주변 시세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핵심은 사업성이에요. 일반 분양 비율이 정말 높아요. 안녕하세요. 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본격 물건 방송 부동산 매물은 투미랑 이제 또 새로운 지역을 소개하려 이렇게 찾아가게 됐습니다. 제 옆에는 용도 5, 6구역 담당하시고 계신 친절한 오영미 실장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복을 이렇게 입고 와주셨는데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친절한 오영민 실장입니다. 이 앞선 부메랑 방송에서 거대 뉴타운 이런 좀 호재가 많은 지역들 위주로 좀 집중이 됐었는데 제가 하는 용도 5, 6구역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하지만 뉴타운이 아니라는 점 이렇게 있어서 제가 한번 튀어보려고 예쁘게 봐주세요. 한복 입고 왔습니다. 네, 용도 5, 6구역 소개해 주시려고 한복까지 입고 찾아와 주셨는데 용도 5, 6구역이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물건부터 준비해 주신 내용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용도 5, 6구역이라고 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우선 용도 5구역과 6구역은 그 용도동 안에 있는 두 개의 재개발 구역입니다. 우선 용도 5구역에 하나, 6구역에 두 개 준비했는데요. 우선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도 5구역 재개발 물건입니다. 이 권리가액은 6,800만 원이고요. 프리미엄은 4억 3,200만 원, 총 매매가가 5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 이주비 대출을 이미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 4억 7,300만 원으로 25평 받으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용도 5구역의 물건이니까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도 6구역의 재개발 물건입니다. 이 권리가가 2억 4천만 원, 프리미엄이 3억 6천만 원이고요. 매매가 합쳐서 6억 원이고 초기 투자가 이주비 대출 받아서 감하면 5억 400만 원 되는 25평 받을 수 있는 물건이고요. 시세 대비 프리미엄이 가장 저렴한 물건입니다. 어떻게 물건 가격이 딱 6억이에요? 맞아요. 일부러 어떻게 이걸 맞춘 건가요? 네, 지금 매도인분 사정으로 인해서 좀 빠르게 소비를 하기 원하셨고 매매가 이루어지기 원했기 때문에 지금 피가 좀 낮게 책정됐고요. 매매가 6억 원으로 지금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일단 6억 같은 경우에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취득세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취득세가 6억까지가 1.1%고요. 이제 6억이 넘어가게 되면 6억 초과가 되면 2.2% 거기다가 면적도 크게 되면 2.4%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만 해도 취득세만 한 돈 600만 원 이렇게 아마 차이가 날 거예요. 정확한 계산 해봐야겠지만 아마 매매 가격을 딱 맞춰서 프리미엄 3억 6천 이렇게 낮춘 것 같은데 다른 6구역 하나 물건 더 가져오셨다 했잖아요. 다른 6구역 물건 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용도 6구역 두 번째 매물 소개해 드릴게요. 권리가 1억 5,700만 원이고 프리미엄은 시세대로 4억 원입니다. 매매가는 5억 5,700만 원이고요. 초기 투자금이 이주비 대출 포함하면 4억 6,300만 원으로 아주 저렴한 매물이고 역시나 25평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이게 가격대를 보니까 바로 앞서서 봤었던 물건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3억 6천, 그 다음 물건은 프리미엄이 4억. 이 차이가 4천만 원이나 나네요. 물론 여기 보다 보니까 초기 투자금이 지금 다음 물건이 훨씬 더 낫다 이런 거는 있지만 앞선 물건 자체가 뭐 특별하게 더 싼 건지 아니면 진짜 급매물인 건가요? 앞에 초급매물입니다. 지금 이게 비교를 해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물론 초기 투자금이 낮으면 진입하기엔 쉬운 장점은 있지만 나중에 들어가는 총 투자금을 계산해 봤을 때 추천드리다면 이 첫 번째 매물 피가 저렴한 매물로도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프리미엄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총매가 개념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메리트가 이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2주 단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권리가 높은 해당 용도 6구역 프리미엄 3억대 물건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용도 6구역, 5구역에 대한 물건 얘기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구역에 대한 진행 단계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용도 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모델하우스까지 다 지었습니다. 철거까지 완료됐고요. 일반 분양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아직 뭐 10월에 예정되어 있긴 했지만 12월에 할지 뭐 아니면 아예 내년 2월에 할지 이런 설들이 있어서 아직은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림 이편한 세상에서 짓고 청계 센트럴 포레라는 명칭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조합원 세대수가 250명이 채 안 되고요. 일반 분양 비율이 굉장히 높은 사업성이 우수한 장점도 있는 구역입니다. 자, 용도 6구역도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시공사는 삼성 레미안이고요. 여기도 역시 1000세대가 넘어가는데 조합원 세대수가 387명밖에 안 됩니다. 역시나 높은 이 일반 분양 비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굉장히 또 여기도 이제 이주 거의 끝나가는 단계로서 지금 용도 5구역과 한 반년 정도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용도 5구역, 6구역 둘 다 관리 처분 인가도 났고 지금 용도 5구역 같은 경우는 철거까지 다 나가지고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고 용도 6구역은 지금 현재 이주가 많이 진행됐다라고 저는 얘기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핵심 관리 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권리가랑 프리미엄이 명확하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관리처분 인가 난 곳만 찾는 분들이 있는데 용도 5구역, 6구역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일반 분양 비율이 정말 높아요. 100이 그냥 훨씬 넘어가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용도 5, 6구역에 대한 구역 내용까지 했는데 입지적인 부분은 어떤가요? 네, 용도 5, 6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선 뭐 뉴타운처럼 이런 대형 호재는 솔직히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동대문구에서도 가장 도심지에 가까운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화면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도 5구역이 요 청계천을 끼고 성동구 쪽에 맞닿아 있고요. 용도 6구역은 중구와 동대문구 그리고 성동구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또 교통을 보시면 내부순환도로가 우리 5구역과 6구역을 이제 오른쪽으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또 신설동역 같은 경우는 3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호선과 1호선 그리고 우이신설선 경전철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용도 6구역도 가깝게 제기동역이 있고요. 대중교통이나 자차로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구역의 입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우이신설 경전철도 용도 5, 6구역의 굉장한 호재로 보여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이 동북선 경전철 역시 이 제기동역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5구역과 6구역의 강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이 용도 5구역, 6구역이 이용하기 편합니다. 이제 제기동역 위쪽에 양령시장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각종 병원이 또 5구역과 6구역 사이에 있으면서 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등 그리고 각종 시장까지 공공기관까지 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신 걸 볼 수 있으세요. 그리고 자연환경 역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5구역 아파트 이름이 또 청계 센트럴 포레입니다. 숲도 이용이 가능하고 좌측과 아래쪽으로 성북천과 청계천을 양쪽으로 이용하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힘없는 조망 또한 자랑할 수 있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특징들을 잘 짚어서 주셨는데 5구역과 6구역의 이제 차이점 했을 때 일단 당장 보이는 거는 청계천이 좀 더 이용하기 좋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용도 6구역도 성북천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5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도 성북천과 바로 그쵸. 밑에는 청계천까지 네.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6구역 같은 경우가 뭔가 좀 더 지하철 접근성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걸어봤거든요. 도보로 한 5분에서 6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양옆에 신설동역이라는 3개 노선과 제기동역에는 동부선 경전철까지 들어온다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6구역이 좀 더 먼 게 아닌가, 좀 천 하나밖에 이용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도 그걸 단점을 보완해주는 교통이 또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6구역이 가장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 학교를 보시면 이 주변에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요. 사립초등학교로 유명한 대광초, 중고 이 학군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새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내 자녀의 안전이에요. 도보로 충분히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좋은 학군과 또 위에는 고려대도 있네요. 고려대도 학군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용도 5구역도 용두초가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까이 있냐 없냐가 핵심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광초, 대광중, 대광고 여기가 사립학교로 네. 알고 있는데 좀 유명한 학교인가요? 네, 동대문구에서는 그래도 이제 좋은 진학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학군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용두 6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수도 1000세대가 넘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학교도 가깝고 이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주변 시세들 한번 봐볼까요? 네, 용두 5구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소장님께서 용두 6구역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5구역도 보시면은 용두 5구역은 이 성동구
이 왕십리 뉴타운의 텐즈1이 가장 가격을 좀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25평 같은 경우는 11억, 그리고 33평이 13억 정도 해당하기 때문에 용도 5구역의 가격을 좀 탄탄하게 잡아줄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나 옆에 있는 우리 동대문구 용두동 레미안 허브리츠도 못지않게 신축이라고 말하긴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가격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용두 5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이 5구역과 6구역만 놓고 보면 6구역에 좀 더 눈이 갈 것 같긴 해요.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어가고, 그리고 학교도 가깝고, 그렇다 보니까 6구역이 좀 더 교통 측면에서도 좀 더 가깝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5구역을 정말 찾는 이제 핵심은 주변 아파트 시세. 결국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얘가 추후 완공이 되면 얼마가 되냐가 가장 핵심인데, 5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동대문구 가격대, 지금 바로 얘기하셨던 것처럼 용두 레미안 허브리츠 같은 가격 봤을 때 지금 30평형대가 여기가 벌써 9억 5천인가 싶기도 하지만,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넘사벽급으로 가격대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왕십리 뉴타운 센트라스 가격이 가장 높은데, 센트라스가 아니라도 지금 바로 5구역과 마주하고 있는 텐즈 1구역 가격도 25평이 11억, 33평형이 13억, 엄청 이제 초고가를 달리다 보니까 5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로 길 건너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고, 편의시설도 5구역 같은 경우는 주변 다른 거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바로 왕십리 뉴타운만 와보시면 정말 상가가 잘 돼 있거든요. 병원들도 다 있고, 먹을 거라든지 판매시설, 학원들 다 갖춰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왕십리 뉴타운 사람들도 재개발 지역 투자할 때 5구역 가까워가지고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5구역은 오히려 가격 잡기가 더 좋다라고 보셔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으세요. 그렇게 봤을 때는 5구역도 결코 밀리지 않고 가격 그럼요. 형성하기에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6구역 같은 경우 주변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6구역도 실거주하시기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 5구역 말씀하신 것보다는 금액대가 조금 낮은데요. 보문 파크뷰자이 같은 경우는 신축입니다. 이쪽에 25평이 9억대, 33평이 11억대고요. 지금 물론 이제 청계천을 두고 거리는 조금 있지만 그 주변의 아파트 롯데 캐슬리치를 보시면은 25평이 7억 5천, 33평이 8억 5천대 가격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했었던 것처럼 일단은 6구역은 6구역만의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5구역의 장점은 사실 가장 큰 게 왕십리 뉴타운이 가깝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최고입니다. 6구역 같은 경우는 주변 가격대 시세 보면서 얘도 이건 신축됐을 때 얼마가 되겠다 이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만, 5구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게 높거든요. 그리고 사실 용도 5, 6구역은 주변 시세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핵심은 사업성이에요. 일반 분양 비율이 정말 높아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쪼개기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일반 분양 비율이 높게 돼 있는데,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다 보면 일반 분양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거에 대한 수익금을 이제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네. 일반 분양가를 조금만 올려도 애초에 조합원 수가 적다 보니까 훨씬 더 큰 이익을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높은 일반 분양 비율뿐만 아니라 관리처분 인가 났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일반 분양 예상 이제 비율 책정할 때 낮게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가 25평이 4억 2천이고요. 33평은 5억 3천이에요. 거기 여기다 이제 피를 더 붙여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반 분양이 기준이 이거대로 청약을 한다가 아닙니다. 기준을 세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25평은 5억 2천 선으로 세웠었고요. 하지만 실제로 일반 분양한다면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6억 후반에서 7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차익 나는 그만큼이, 그 세대수만큼이 우리 조합원분들의 수익이 된다는 점입니다. 용도 6구역도 역시나 조합원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25평이 3억 9천이고요. 33평이 5억 수준입니다. 일반 분양가 역시도 기준 가격이고요. 실제로 청약할 때는 그 일반 분양할 당시에는 좀 더 시세 대비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핵심은 일반 분양을 얼마나 높게 하냐예요. 그쵸. 이게 비례율을 기본적으로 관리처분 인가할 때 100을 맞춰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를 산정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반 분양가를 책정했었던 게 좀 터무니없이 높게 한 것도 아니고 진짜 낮게 해놨어요. 용도 5구역 같은 경우는 33평 기준 6억 2천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근데 6억 2천에서 그러면 더 높게 하면 할수록 다 조합원들의 수익이라는 얘기인 맞습니다. 거거든요. 용도 5구역 지금 제가 알기로는 33평형 일반 분양가 8억 넘게 이제 분양하는 거를 얘기가 오가는 걸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허그에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뭐 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진짜 일반 분양 시기 나올 때 한번 좀 지켜보면 좋겠지만, 분양가가 그러면 8억이 나오는 순간 자체가 이미 2억 넘게 그쵸. 분양가를 높게 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이 2억이란 돈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다 비례율로서 이제 상승하게 되는 건데, 이게 더군다나 일반 분양 비율이 워낙 높으니까 이게 조합원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보면 방금 전에 처음에 물건 얘기 들었었는데, 지금 용도 5구역이나 6구역이나 프리미엄 한 4억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4억이라고 했을 때 조합원 분양가에서 4억을 더하면 사실 이것만 해도 거의 9억 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일반 분양가를 뭐 8억 얼마에 한다라고 하면 일반 분양이 더 싼 거 아닐까라고 아마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청약 당첨되기가 어렵다 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뭐 33평형을 청약하려고 했을 때는 100% 가점제로 지금 서울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청약 점수를 계산해 보셔야겠지만 그래도 못해도 60점은 돼야 사실 청약을 넣어서 당첨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당첨되기도 어렵고, 당첨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조합원 거 같은 경우는 일단 로열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게 큰 핵심이죠. 왜냐하면 동호수 좋은 걸 가져가고 조합원들이 가지고 남은 이제 나머지 세대수를 분양을 하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같은 동이라고 해도 1층이냐 로열층이냐에 따른 가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반영받았다 라고 보셔도 되고, 이제 핵심은 일반 분양 세대수가 워낙 많은 만큼 조합원 물건을 가지신 분들은 추후 조합 비례율이 올라가면서 환급금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용도 5구역이나 6구역 같은 경우는 권리가가 큰 물건을 잡아보시는 것도 정말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용도 5구역, 6구역에 대한 물건부터 그리고 입지 설명 쭉 이제 특징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용도 5, 6구역에 대해 관심 있으시다고 하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용도 5구역이 일반 분양 앞두면서 덩달아서 6구역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데요. 이 흙 속의 진주 같았던 용도 5구역과 6구역, 제가 말씀드렸던 이 특히 6구역 같은 경우 피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매도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용도 5구역과 6구역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 말 잘해주셨는데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단에 보시면 친절한 오영미 실장님의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용도 5구역, 6구역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사업성이 정말 좋아요. 진짜 진흙 속의 진주 같은 곳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지역과 좋은 물건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